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사 강신숙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 암 한우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녹화를 하러 오는 길에 벚꽃이 아주 만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이 벚꽃처럼 확 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식생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식이요법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식이요법은 보통 좀 풀어보면은 먹는 거, 먹을 식, 먹이 식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이제 중점적인 얘기인데, 식사요법이라는 거는 먹는 일, 쉽게 얘기하면은 먹고 사는 일. 그래서 꼭 먹는 거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먹고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으면 식생활이고요. 우리가 먹는 게 어떤 음식을 단지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생활 속에 녹여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암 진단을 받고 오셔서 저희하고 영양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 식사요법이 암 치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식사요법이 암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환우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화학요법을 하거나 방사선요법을 하거나 하는 그 치료 자체가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암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치료고요. 대신 여기서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영양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영양 상태가 잘 유지가 돼서 체력을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앞에서와 같은 말인데, 암을 없앨 수 있는 식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아마 요즘 주변에서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이런 걸 먹으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뭐를 먹으면은 암이 안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 이미 내가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음식을 마구마구 먹으면 암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기름진 식품을 줄인다든가 짠 음식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생활을 했을 때 이런 암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과정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 결과로 위암이나 대장암이 생겼을 때 다시 내가 음식을 싱겁게 먹고 동물성 식품을 하나도 안 먹었을 때 내가 이미 생겨버린 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건강한 식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암세포만 쏙쏙 뽑아서 죽일 수는 없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게 되면 수술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항암 화학요법을 하다 보면 골수라든가 점막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 방사선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쐬다 보면은 그 방사선을 쐈던 부위가 조직이 손상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각종 영양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보게 되면, 일단 암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단은 영양소 대사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정상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쓰이는 것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우리 몸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영양소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불안감도 만들어주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식욕부진이나 구토를 동반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영양실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실조가 유발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보면은 우선은 우린 체중 감소를 보이는데, 이 체중 감소가 우리가 건강할 때 식사를 조절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이라는 쪽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암 치료 과정에서 제대로 못 드시면서 영양실조가 발생하게 되면 체조직, 즉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손실되게 되면 그거는 체력을 저하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서 치료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이제 우리 몸의 근력을 유지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또 떨어진 면역은 다시 증강을 시키면서 결론적으로 계획된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그 항암 치료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암 치료를 갖다가 완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그럼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반이 되는 게, 그러면 아까 영양소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영양소의 기반부터 해서 오늘은 주로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무엇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주세요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에 좋은 특별한 음식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음식은 뭔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양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모식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당질이라는 영양소, 주로 이제 탄수화물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은 당질이 마치 저탄고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탄수화물이 모든 영양의 무슨 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이나 국수나 빵이나 감자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당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는 주로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조직이라든가 혈액을 만들게 되고 면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또 여러 가지 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견과류는 지방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게 농축된 연료로서 신체 구성 성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주 영양소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되게 하려면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게 되는 비타민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영양소들이 서로 균형 잡히게 우리 몸에 들어와야 우리 몸의 영양소가 체내 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곡류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에너지 원료라고 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우리 몸에 하루에 최소한 100g의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즉 100g의 탄수화물이면 최소한 밥 한 공기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뇌는 멈춥니다. 우리 뇌는 이 탄수화물에서만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받게 됩니다.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에서도 일부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거기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우리 뇌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에너지 원료가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권장되는 섭취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를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우미 영양소라고 했는데 조절 영양소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주로 비타민 무기질을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가 반찬에서는 주로 채소를 갖다가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이제 과일류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데, 하루 권장되는 거는 보통 채소는 하루 3끼 섭취를 하게 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하루 3번, 과일은 하루 한두 번의 간식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영양소의 조절이나 기능 저하가 있게 되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환자분들이 변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여러 가지 조리 과정에서 굉장히 파괴되기가 쉬운데, 그거를 좀 방지하려면 비타민C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소금을 첨가해서 살짝 데치거나 식초를 첨가해 보는 것도 비타민C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거를 갈아 먹거나 할 때는 설탕을 추가로 섭취하지 않으면 과일 중에 있는 비타민 B를 갖다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철제로 되거나 그런 것들을 조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조리기구를 갖다가 쇠로 되거나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유리나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어육류나 계란, 콩, 유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을 갖다가 주로 함유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조직 하나하나를 다 생산하고 혈액을 만들어주고 면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끝에 지금 이 머리카락부터 우리 피부 하나하나,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혈액 하나하나가 다 이 단백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권장하는 양인 매 끼니마다 이런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중에 한 가지씩은 꼭 반찬으로 섭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나 두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통해서 하루 한 번 정도는 간식으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감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특히나 저희가 영양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쁜 세포도,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도 공격을 하게 되지만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도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빨리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는 평소보다 단백질을 갖다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암을 진단받게 되면은 특히나 단백질을 갖다가 불필요한데 많이 소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 요구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 끼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중에 한 가지씩은 꼭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환자분들이랑 면담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국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 먹기 싫어, 차라리 그냥 고기 국물 아니면 뼈 국물을 갖다 울고 먹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질의 단백질은 내가 건더기를 내 입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실제적인 단백질 섭취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백질로 된 밑반찬, 뭐 예를 들면 멸치볶음, 콩조림 그런 것들을 밑반찬으로 했다가 입맛이 없을 때 다른 반찬을 먹으면서 섭취하시게 되면 단백질을 편안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고, 간식으로 치즈라든가 뭐 삶은 계란,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나 지방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찬을 할 때 보통 기름을 사용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또 농축 영양소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반찬할 때 사용하는 감미료라든가 설탕 이런 것들이 보통 농축된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됐을 때 오히려 조리 과정 중에 이런 식물성 기름이라든가 반찬에 설탕이나 물엿 등을 사용하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갖다가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소량씩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방이 나쁘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이런 거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우리 환자분들한테
지방에는 착한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지방은 보통 육고기에 들어있는 보통 비계라든가 육고기에 있는 껍질, 그 다음에 닭 껍질 이런 것들이 보통 나쁜 지방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가 있냐면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걔네들 지방은 녹아지는데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굳히게 되면 지방이 하얗게 굳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고체로 변하는 지방은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상온이든 냉장고에 들어가 있든 어쨌든 액체를 유지하는 보통의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필수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방에서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지방산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필수 지방산들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염증에서 이기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 식물성 기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찬을 할 때 튀김이나 볶음, 샐러드를 먹을 때 아니면 나물을 무칠 때 그 반찬에 적절하게 이런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표로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영양학회에서 함께 건강한 식사를 갖다가 모식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 바퀴처럼 균형 잡히게 식품 종류들을 섭취하게 돼야 되는데, 곡류는 하루에 2번 내지 4번,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계란, 콩은 하루에 3번 이상, 그 다음에 채소는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 섭취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과일은 하루에 1~2번, 우유나 유제품은 하루에 1~2번 정도 간식으로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고, 또 앞바퀴를 보시면 여기 물도 있는데, 물론 물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빨리빨리 배설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이상, 그러니까 생수병으로 한 5병 이상은 최소한 그 이상은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갖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영양 섭취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균형 잡힌 식사를 이 밥상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먹는 그냥 밥에 김치에 나물에 생선에 그냥 우거지국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영양 섭취를 진짜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잡곡밥에서 곡류라는 에너지를 주는 탄수화물을 주는 식품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치하고 이 두부 요리에서 지금 어육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타리 김치하고 여기 참나무를 통해서 채소를,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으로 내가 토마토를 먹는다면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유라든가, 내가 우유를 잘 못 먹으면 두유라든가 요거트를 통해서 또 단백질과 여기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이게 균형입니다. 매일매일 뭐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매 끼니끼니마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골고루 먹는 것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밥을 먹는 거 한상 차림보다는 어떤 때는 보통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먹었던 나물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물론 지금 고기가 들어있지만 고기 대신에 그냥 계란 하나를 갖다가 계란 후라이에서 계란을 얹고 그 다음에 밥에다가 참기름 붓고 간장 부어서 이렇게 비빔밥을 갖다 섭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반찬하기 싫은데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요즘 만두들도 되게 좋은 만두 많이 나오잖아요. 만두를 먹으면 만두 안에 고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리고 만두피는 뭘로 되어 있냐면 밀가루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밥을 대신할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균형식은 항상 생활 속에서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내가 만약에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 음식 냄새도 맡기 싫고 음식을 해먹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할 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바른 환자용 식품 안내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용 식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식을 섭취하기 힘들거나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일부 보충을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갖다가 검토를 받아야만 환자용 식품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수술 또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 영양 요구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권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장기간 동안 밥이나 죽 같은 정상적인 식사 형태가 아니라 미음 정도밖에 섭취를 못할 경우에도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보통 액상으로 보통 맛있는 형태, 그 다음 분말로 타 먹을 수 있는 거, 젤리처럼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용 식품을 사용하게 될 때는 먼저 우선 나에게 적합한 식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나는 액상이 좋아, 분말이 좋아, 나는 식사는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간식으로 먹으면서 영양 섭취를 했으면 좋겠어. 그거에 따라서 형태를 고르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식품 알레르기가 영양소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면 원재료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수준이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식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평소보다 좀 식사량이 부족하니까 식사를 대용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간식으로 섭취를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두 캔 정도 드시면 되고요. 식사를 전적으로 대용한다고 하면은 보통 체격이나 아니면은 활동량에 따라서 최소 한 끼에 2캔 아니면은 한 끼에 4캔까지도 권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을 보충한다면 필요한 거에 따라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 섭취용 환자용 식품을 꼭 이게 나온 형태로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후식처럼 제품 그대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빵이나 핫케이크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주 먹는 간식에 이런 분말 같은 거나 가루는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영양음료 보통 이거 하나를 드시게 되면 보통 밥 3분의 1공기에 야채 한 접시에 생선 한 토막을 먹은 만큼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 식사량의 기준에서 내가 부족한 만큼을 이걸로 보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한 식사와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식품 구성을 통해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내 몸과 체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항암 치료를 완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식생활적인 면에서 좀 더 보면 음식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식품을 다양하게 드시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료 과정 중에 식사는 암 예방 식사와는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암을 없앨 수 있는 식품은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평소와 어떻게 보면 다름없는 식생활을 조금 더 촘촘히 좀 더 잘 갖춰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에서 항암 치료를 완료하고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